자, 저희 50분 동안 시험 쳤고 중요 문항 풀이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없는 친구들도 시험을 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13번도 같이 일단 풀이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칠판에 문제 쓸 동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보면 다항식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다 라고 되어 있고 박스 안에 있는 정보가 fx 더하기 gx를 예로 나누었을 때랑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똑같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나눗셈에 대한 식을 적으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차수관계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눈 식이 2차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1차 이하가 돼야 된단 말이지.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여기서 fx라고 하는 놈이 결국 이 2차항을 소거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최고차항이 x제곱이 되어야 하고 사실 나머지 인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ax 플러스 b 이렇게 한번 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고 자, 그럼 결국에 이제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자, 요렇게 차수관계 이용하는 거 말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나머지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를 좌변으로 그냥 싹 다 이항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fx 더하기 gx 빼기 나머지 한 건 얘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얘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 인수 정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적어보면 결국에 fx 더하기 gx에서 나머지를 뺍시다. 그럼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될 텐데 결국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도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어차피 gx는 아니 fx 잠시만요. 지금 뭐가 잘못 적었다. 다항식 fx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gx가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fx는 그냥 다항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결국에 gx의 최고차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어쨌든 fx는 무조건 2차식이란 말이야. 얘는 고정. 그러면 gx가 4차식이니까 결국 2차 더하기 4차 얘는 1차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4차항에 영향을 주는 친구는 gx밖에 없습니다. 근데 gx의 최고차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결국 우변도요 4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1 정도가 붙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마 최고차항 계수랑 인마 최고차항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요 부분이 조금 포인트입니다. 그럼 됐다, 그죠? 자, 그러면 끝. 자, 넘겨가지고 내가 이 식을 gx는으로 정리를 한다면 결국 얘는 다시 한 번만 더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에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fx도 넘길 거고 얘도 넘길 거잖아요. 그럼 fx 먼저 넘기면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뒤에 다시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까 이미 fx를 이렇게 두기로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fx와 여기 있는 fx에다가 요 식을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이 gx 전체 식에서 결국 내가 모르는 문자는 a와 b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g0이 2다 라고 줬고 g1이 4다 라고 줬으니까 대입해서 연립하면 그냥 a랑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fx를 여기랑 여기 두 개 대입하셔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연립하면 a와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답부까지 안 구하고 계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 14번 경우의 수는 그냥 문제 읽으면서 바로 풀어버릴게요. 대관람차가 한 개당 6명이 최대 인원인데요. 반드시 어른이 함께 탑승을 해야 된대. 근데 지금 현재 어른 4명이랑 어린이 6명, 그러니까 총 10명이 대관람차를 탈 건데 4대 중에 2대에만 탑승을 할 거래요. 그죠? 그럼 일단 대관람차 4대 중에 우리들이 탑승할 2대를 선택합시다. 그럼 얘는 그냥 일단 4C2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 A, B, C, D 4개의 대관람차 중에 우리가 타게 될 2개를 뽑은 거죠. 그럼 이 2대에 10명이 나눠 타야 되는데 어차피 정원이 6명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10명이 2개로 나눠 탈 수 있는 방법은 6명, 4명 이렇게 나누어 타던지 아니면 5명, 5명 이렇게 나누어 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거 2개밖에 없어. 그럼 일단 한번 쪼개봅시다. 6명, 4명으로 나눌 거거든요. 그럼 일단 뭐 어른이 타야 된다 무시하고 그냥 생각해봐.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을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뽑고, 그럼 나머지 이제 4명 중에 4명을 뽑고 일단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나는 6명, 4명을 구분했어요. 근데 어른 4명이 만약에 다 한 군데 타거나 어른 4명이 다 한 군데 타면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 그 만족하지 않는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까? 어른 4명이 싹 다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 한 가지 요렇게. 그 다음에 어른 4명이 요 6명 무리에 이렇게 끼어서 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른 4명은 싹 다 들어가면 되고 어린이 2명이 여기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6명 중에 2명을 뽑는 것만큼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한 것만큼 빼주면 어쨌든 6명, 4명 분리가 될 거고 어른 다 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른이 한 개의 대관람차 안에 들어가는 경우를 구해서 빼준다. 요런 전략을 쓰는 거죠. 질문해도 돼요? 질문해도 돼요. 대관람차 안에서 자리 배열 안 해요? 배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야. 그쵸? 그냥 2대에 탑승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배열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좋은 질문. 굿. 그럼 똑같이 이번에는 5명 나눠 탈 거거든요. 그럼 10명 중에 5명 골라. 5명 중에 또 5명 고를 거잖아요. 그죠? 5명 중에 5명. 근데 이런 거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5명 먼저 이게 뭐 1, 2, 3, 4, 5, 6, 7, 8, 9, 10, 10명이 있다고 해볼까? 내가 1부터 5까지를 뽑아서 여기서 6부터 10까지 남은 거랑 내가 6부터 10까지를 뽑아서 1부터 5까지 남은 경우가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뒤에 이 100분의 1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요 2가지는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일단 해주고, 그럼 똑같이 이제 여기서 빼줄 거예요. 뭘 빼줄 거냐면 어른이 한 군데 들어가는 경우를 다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른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5명이니까. 그럼 어른이 한 군데 전부 다 들어가는 경우는 어른 4명이랑 어린이 같이 탈 1명만 딱 뽑아내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6명이네? 6명 중에 1명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 어른 4명이랑 어린이 1명 들어가는 경우를 뽑고 싶은 거니까 어린이 6명 중에 1명 요것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결론적으로 요만큼 하나, 그 다음에 요만큼 하나가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제가 안에 전부 다 이제 순열하지 않고 조합으로 뽑았잖아요. 그 말은 대관람차 2대, 뭐 A 대관람차, B 대관람차 이렇게 있는데 얘가 A 탈지 B 탈지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6명이 A 타는 경우, 4명이 B 타는 경우 한 가지, 반대로 6명이 B 타는 경우 4명이 A 타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총 계산을 해가지고 식을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10C6 곱하기 4C4. 4C4는 사실 1이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죠. 여기에다가 1 플러스 6C2를 한 거. 요만큼에다가 더해야 됩니다. 일단 5명 나누는 경우를 더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10C5 곱하기 5C5. 그리고 2로 나누시고요. 빼기 6C1 한 거. 요거 2개 더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전체 일단 대관람차 4대 중에 2대 선택해야 된다 했으니까 4C2 하셔야 되고 A 대관람차 탈지 B 대관람차 탈지 또 선택해야 되니까 뒤에 2팩을 곱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맞췄다 그랬죠? 15번 맞췄고 그럼 바로 16번으로 가시죠. 네 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얘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 그림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 앞에 요렇게 뭐 교탁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볼 건데 자, 6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모든 분단에 적어도 한 명씩 배정을 해야 된대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 있는데 일단 무조건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된대. 그럼 한 명씩 앙치고 나면 2명 남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 2명을 이제 여기다 중복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밑에 나 조건에서 한 분단에 3명은 앉을 수 없대요. 그 말은 남은 2명이 서로 다른 분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뭐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럼 그걸 종합하면 결국은 2명 분단 하나랑 1명 분단 2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에서는 같은 줄에서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해라 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모든 조건들을 종합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뭘 해볼 거냐면 그러면 첫 번째 분단에서 2명, 두 번째 분단 2명, 세 번째, 네 번째 1명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꾼다, 뒤집는다 라고 생각하면 1명, 2명, 2명 이렇게 앉을 수도 있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1명, 2명, 1명, 2명 앉을 수도 있을 거고요. 2명, 1명, 2명, 1명 앉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또 1명, 여기다 적을까? 1명, 2명, 2명, 1명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로 2명, 1명, 1명, 2명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이게 결국에 총 다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쵸? 2, 2개와 1, 2개를 나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경우를 우리가 그냥 쭉 다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해볼까? 자, 2명, 2명, 1명, 1명 앉힐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야 2명, 2명, 1명, 1명 앉히는 경우랑 1명, 1명, 2명, 2명 앉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좌우 반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그럼 이 경우는 똑같겠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1명, 2명, 1명, 2명 1명, 2명, 1명, 2명이나 아니면 오른쪽에서부터 1명, 2명, 1명, 2명 앉히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2개도 같은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한 개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 둘둘 1, 1 말고 저는 1, 1, 2, 2를 앉혀볼게요. 어차피 똑같은데. 그죠?
그럼 일단 첫 번째 4분단에 한 명을 앉힐 건데 야, 지금 나는 그 앉는 친구의 자리도 선택해야 되고 6명 중에 누구를 앉힐지도 선택해야 되잖아.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냥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지금 책상만 있고 의자가 없는 상태라고 해봐요. 그럼 의자 6개를 어디에다가 배열할 건지 의자부터 배열을 시켜놓은 다음에 학생은 나중에 앉히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일단 하나, 둘, 셋, 4개 중에 의자 1개 앉혀야 되니까 우리 1명 앉히기로 했으니까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세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다고 치자. 그러면 같은 줄에는 이웃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앉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럼 이 두 번째 줄에는 또 하나, 둘, 세 자리 중에 의자 하나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앉았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여기는 앉을 수 없단 말이지. 그럼 이제 2개를 앉혀야 되거든요. 의자 2개. 그러면 하나, 둘, 세 자리 중에 2개를 선택만 할 거니까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뽑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뽑았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4분단에는 더 이상 여기는 앉을 수 없고 나머지 2자리인데 의자 2개 넣을 거니까 그냥 한 가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2C2겠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한 명, 2명, 2명 앉히는 경우요. 그럼 2명, 2명, 1명, 1명도 똑같을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쵸? 자, 이제 여기도 합시다. 자, 여기도 계산할 거야. 이번에는 1명, 2명, 1명, 2명 앉힐 거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뭐 없다고 치고 이제 다 지워 다시. 이렇게 없다고 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지. 한 명, 의자 하나 놓을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놓는 거니까 일단 4C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앉혔어. 그럼 여기 더 이상 못 들어와. 그 다음 2분단에는 의자 2개 앉힐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세 자리 중에 2개 앉혀야 되니까 3C 2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랑 여기 2개 앉았다 합시다. 그럼 여기랑 여기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그럼 2자리 남았는데 그 중에 의자 하나 남칠 거니까 여기다가 2C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앉혔어. 그럼 여기 이제 못 들어와. 하나, 둘, 셋. 세 자리 남았는데 의자 2개 앉힐 거니까 3C 2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이 2개는 똑같은 경우라 그랬으니까 뒤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2 해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끝. 이제 요거 할 건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친구는 계속 다 좌우 대칭이었단 말이지. 근데 얘는 좌우 대칭은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그냥 따로따로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따로따로. 그럼 먼저 똑같이 자 1분단에 한 개 의자 하나 놓을 거래. 그럼 여기서는 4C 1 여기 나왔어요. 그럼 여기 못 놓잖아. 하나, 둘, 세 자리 남았는데 의자 2개 앉을 거니까 3C 2 이렇게 2개. 그럼 여기도 더 이상 못 앉잖아. 그러면 자리가 2자리 남았는데 2명 앉힐 거니까 그냥 2C 2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랑 여기. 그럼 여기도 못하고 여기도 못하고 2자리 남았는데 1명 앉힐 거니까 2C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면 요게 요 경우. 자, 이 경우도 갑시다. 이 경우는 일단 첫 번째 2명을 앉힐 거래요. 그러면 다시 그리기 좀 애매하니까 색깔을 바꿔서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 의자 2개 4C 2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럼 여기랑 여기 앉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랑 여기는 앉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2자리 남았는데 1명 앉힐 거래요. 의자 하나. 그러면 2C 1 여기 앉혔다고 치자. 그럼 여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거고요. 하나, 둘, 세 자리 남았는데 의자 하나 놓을 거래요. 그러면 3C 1 예를 들어 여기 나왔다고 해. 그럼 여기 못 올 건데 그럼 하나, 둘, 세 자리 남았는데 의자 2개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3C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는 색칠 다 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 6 여기에 이제 6명을 앉히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6팩을 곱해버리면 되고 6팩 곱하고 6팩 곱하고 6팩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4개를 일단 다 뭐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한 다음에 요 다 더한 결과에다가 곱하기 6팩 이렇게 해주면 그게 K가 되는 거야.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6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아마 제일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서답
3번은 괜찮다고 해서 서답 4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P도 Q도 둘 다 2차가 돼야 된대요. 근데 둘이 빼면 2래. 네. 세제곱 빼기 세제곱하면 얘가 된대요. 근데 이제 둘이 빼서 2라는 건 사실 2차항, 1차항 상수항을 다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해요. P 빼기 Q를 아는데 P 세제곱 빼기 Q 세제곱이래. 그럼 이거 우리 곱셈 공식 변형 생각할 수 있잖아. 곱셈 공식 변형 써주시면 얘는 일단 px 빼기 qx를 뭐 한 다음에 세제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3px qx에 px 빼기 qx를 더하면 얘만 남잖아요. 그쵸? 우리 이거 전개해보면 중간에 이만큼이 남는데 걔를 더해주면 다 사라지고 제일 앞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만 남는단 말이야. 카메라 지금 제가 쓰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식이 굉장히 예뻐지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죠? 버려. 그럼 정리하면 식이 6 곱하기 px 곱하기 qx는 하고 얘 다시 적으면 6x 4제곱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보이겠지만 너무 예쁜 게 얘도 6이고 6, 6, 6, 6 다 6의 배수죠. 나눠버리는 거야. 따라서 6의 배수를 나누면 px 곱하기 qx는 x 4제곱에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끝. 자, 문제에서 이미 PQ가 2차라 그랬단 말이야. 야, 2차랑 2차를 곱해서 4차가 됐지만 당연히 얘는 2차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야. 인수분해 합시다. 일단 x로 묶으세요. x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빼기 2가 되겠죠. 1, 1, 1 넣으면 0 된다. 그죠? 인수분해. 3차, 2차, 1차 상수.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2, 2, 0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얘를 끝까지 인수분해하면 1 넣어서 0 됐다. x 빼기 1을 인수로 가졌다. 그럼 나머지 인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끝. 이거 두 개가 한 세트. 이거는 혼자 한 세트. 그럼 얘가 px가 되거나 얘가 qx가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 제일 밑에 px의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지금 현재로는 최고차가 둘 다 1, 1인 상태잖아? 얘를 가지고 p에서 q를 빼가지고 2가 되게 만들래. 누구에서 누구 빼면 2가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2 되는 거 보이죠? 그럼 끝. 얘가 누구고? px고 얘가 누구다? qx다. 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끝. 최고차항 계수는 그냥 1, 1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P3 집어넣고 Q2 집어넣어가지고 곱하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3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2 집어넣어서 곱하면 그게 답인 거야.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얘는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더 고쳐보고 요 점수는 제가 채점해가지고 아마 어머니께 문자로 학원에서 갈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져가도 됩니다.